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13%대입니다. 놀랍죠.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는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 육박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소폭 상승, 호텔신라 27%의 상승, 이노션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오익솔루션은 2%대의 수익, 전 종목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다음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출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 삼성전자, DSR제강, 오텍, KT서브마린까지 모두 4종목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새롭게 들어온 KT서브마린 한 주 만에 또 1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많이 내려갔네요. 5%대까지 수익률이 내려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들어온 기가레인, G3BNT 두 종목 소폭씩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A프로젠 KIC, 텔콘 지금 20%씩 마이너스입니다. SK하이닉스 약부학번이네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마이너스 12.61%의 수익입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별 수익인데 일신바이오가 지금 마이너스 13% 좀 부진하고요. 웰코론이 대신 26%의 수익 가져갑니다. 코데지 컴바인, 롯데하이마트 수익 구간이고요. 미투오는 마이너스 4%대입니다. 5위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8%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비즈니스온 3%의 수익 다행히 났고요. OCI, 삼성 SDS, 한전기술, LG 하우시스까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소폭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그 위로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이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69.4%로 1위입니다. 신규 종목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제주, GS, 코엘패션, CJ 프레시웨이, AJ 렌터카, 예스24, 모나미, 서원, 드래곤플라이, 두산, 중공업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정리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룰을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의 출연자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출연합니다. 이 2분이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총 5종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괜찮은 종목들을 팀에서 자율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먼저 점검한 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70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0.73%나 빠지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80선부터 2460포인트대까지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470선 회복하느냐 마느냐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758억 원 계속해서 파는데 오늘은 물량을 좀 적게 팝니다. 어제에 비해서.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6,416억 원 쌓아놓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은 반대로 6,904억 원. 일단 저점 매수에 나서는 개인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0선 공방벌입니다. 0.6% 정도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68포인트대부터 860포인트대까지 쭉 빠져 내려옵니다. 일단 위아래로 1%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리네요. 282억 원까지 매수 늘리고요. 외국인은 327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수 물량 102억 원까지 오히려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076원 30전 딱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제도 움직임이 더뎠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얘기할 것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삼성전자 앱은 이후에 재거래되면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약세와 함께 대체로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S도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도 지금 폭락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삼성전기만 일정 부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감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은 암울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섹터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도 좀 간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북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대체로의 그런 산업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대북 관련주들의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점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북 관련주를 지금 추격 매수하시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들을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멀리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건설 섹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지금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사실 어렵다 한다라면은 거래소 쪽에서는 자동차 그동안 좀 많이 망가졌었죠.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내수 쪽에서는 이제 산타페 신차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 물론 안 좋은 레포트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 정도 갖고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선주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것처럼 현대차도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최악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현대차는 한 1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편입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현실화됐을 때는 중국 내 매출 기대감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손절가는 한 14만 7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 반등 가능성이 지금 유효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오창록 이청원 차장팀입니다. 금요일팀이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 DSR-제강, 오텍, TT 서브마린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께서 삼성전자를 지금 포트에 담고 계셨는데 네. 뭐 말 나온 김에 바로 이 이슈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대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예. 뭐 매도하신 이유와 함께 향후 주가 흐름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을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동시호가 때 약 5%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개장이 된 이후로는 지금 약 1.5%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은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힘이 조금 약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매우 약수익권에서 한 차례 매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추후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업황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경영적인 그런 우호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이 1분기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뭐 차트상으로 한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편안하게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러한 전략으로 다가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예.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우선은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듯 차트상으로도 움직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실적 악화에 대한 움직임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오히려 2분기에 실적이 여전히 기대되기 때문에 특히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따른 수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단기적으로는 매도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선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틀 연속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까요? 네, 저는 강력하게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표가 12만 5천 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고요. 투자를 너무 짧은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뭐 넉넉하게 1년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청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대결과 포트폴리오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장님, 네. 종목 하나하나 좀 AS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인 DSR 제강부터 차트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R 제강이라는 회사는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이제 중간재 성격의 와이어로프와 강선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자동차, 광산, 선박업 등의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그저께 5월 2일 날 고가를 7,000원을 딱 찍고 현재는 약 6,600원으로 조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왜 7,000원에서 눌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작년 7월쯤에 고점이 딱 7,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제가 1차로 드린 목표가인 7,600원은 작년 12월 고점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상태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제 1차 목표가인 7,6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를 이제 6,400원까지 올리고, 이제 손절가도 저희의 매수가인 6,260원으로 올려서 목표가 7,600원 이상, 손절가 6,26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텍은 특수자동차 전문 기업으로 주로 앰뷸런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박스권 상향 돌파 이후 지금까지도 이제 쭉 상승을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15,700원이란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이 종목도 약 1,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15,700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가인 17,000원은 유지하되 이제 손절가를 조금 올려서 저희의 매수 가격 부근인 14,000원으로 손절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KT 서브마린입니다. 잘 가네요. 예, KT 서브마린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KT그룹의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인데요. 2월 달에 이제 약 48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해저 터널 공사를 이제 수주하고 나서 그 후에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작년 3월인데요. 작년 3월에 5,510원, 제가 여기 주쳐놓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뚫고 나서 어떻게 봉 형태를 보면은 매일매일 음봉인데 실제로는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는 유지하되 손절가를 역시 약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600원으로 고정하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올려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일 신규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GS, 코엘패션, CJ 프레시웨이, AJ 렌터카, 예스24, 모나미, 서원, 드래곤플라이, 두산중공업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원 차장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신한지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현재의 산업 그리고 경기의 관점에서 다가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지표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 또한 일정 부분 박스권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괜찮은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자금 조달력을 늘릴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 금융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간접 금융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2,060억 수준의 이자 수익을 낸 신한지주 뿐만 아니라 원화 대출금이 200조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신한지주에 대한 수익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후 있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대 마진을 더욱 증가시켜서 신한지주의 기업 가치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월 3일 이후로 신한지주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일 동안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수익 증가, 실적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리테일과 건설, 정유, 에너지 등 다각화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GS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핵심은 역시 에너지와 정유 부분입니다. 그중 자회사 GS파워는 전력 생산과 열 공급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고요. LNG 사업 또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LNG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S칼텍스는 WTI를 비롯한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이 매우 가시적인 상황에서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GS의 기업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역시 GS건설입니다. 최근에 건설사에 무엇보다 건설업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형 건설사 중에서 영업이익 1위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약 560%나 상승한 3,9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근본적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GS의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켜볼 것은 역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GS의 PER은 약 5.4배 수준이고 PBR은 0.68배 수준입니다.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가 또한 바닥권에 놓인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GS의 움직임입니다. 약 6만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한 차례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현재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온 상황입니다.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GS를 현 시점에서 편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손실보다 오히려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얼마든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S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와 잡화 등을 생산하는 패션 사업을 주된 사업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티커머스 채널 확대 그리고 고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홈쇼핑 채널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매출의 65% 수준을 차지하는 코엘 패션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 티커머스 취급고의 비중이 약 84%까지 상승한 점은 코엘 패션의 추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막연히 티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홈쇼핑, 즉 이커머스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엠커머스도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코엘 패션을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엘 패션의 움직임입니다. 4월 11일에 한번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또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주가가 현재 완만하게 매우 조금씩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엘 패션을 현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과 푸드 서비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이나 해외 식자재 등을 해외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는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병원 위탁 급식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모멘텀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입니다. 기존의 식자재 사업을 온라인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외형적 성장 기대감이 매우 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CJ 프레시웨이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종목은 차트를 토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알려드렸을 때는 이 종목이 241선을 한 차례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단계라고 보였는데 오히려 한 차례 맞고 주가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밀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만한 수급적인 악화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AJ 렌터카입니다. 우선은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업계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렌터카 전문 기업입니다. 경제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차량의 등록 대수가 연평균 18.4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AJ 렌터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성장의 기저에는 역시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과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의 육성 정책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의 제휴 마케팅 또한 매우 활발합니다. 숙박과 렌터카를 결합한 카텔 패키지와 숙박과 렌터카, 거기에 항공까지 결합한 에어카텔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이 현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렌탈과 SK네트워크스 등 현재 3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봤던 건 최근에 있었던 링커블 인수에 따른 카쉐어링 회사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J 렌터카가 이번 달 초에 카쉐어링 업체인 링커블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약 1만 7천 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건 SK의 소카와 롯데의 그린카를 약 2배 이상으로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한 번의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렌터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른 사업분, 특히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까지 진입을 토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J 렌터카 또한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22평선을 따라서 주가가 매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갭 하락분만큼을 현재 모두 다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즉 예전에 있었던 충격을 모두 다 만회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AJ 렌터카가 추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현재는 매우 낮은 구간입니다.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갈 힘은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도 AJ 렌터카를 이번에 편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AJ 렌터카 한번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게 피인수되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네.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한 반 정도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영향은 사라진 건가요? 피인수나 뭐 이런 부분.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게 현 시점에서 약 5개월, 6개월 정도 전의 일입니다. 예.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슈는 철저하게 단기성의 악재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AJ 렌터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AJ 렌터카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면서 포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차장님께서 가지고 온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예스24는 이제 온라인 도서 유통을 바탕으로 음반과 DVD, 그리고 영화와 이제 공연 티켓, 예매 서비스 등을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뭐 경쟁 업체로는 인터파크나 도서 유통 방면에서는 알라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스24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온라인 패션 유통 사업과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15년도에 17,000원이라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동안 지금 계속 하락이 이루어진 추세입니다. 이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3년 동안의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상승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 3년 동안의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기에 이 종목을 추천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로는 7,2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로는 5,56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죠. 예, 두 번째 종목은 모나미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미는 1967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이제 문구류하고 컴퓨터, 소모품류를 생산하여 판매,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이제 1963년도에 출시한 이제 볼펜, 그리고 유성 매직, 그리고 네임펜 등 이제 저희 모두한테 이제 친숙한 제품들인데요. 최근에는 모나미가 이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제 상해 모나미라는 업체를 이제 설립을 해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까지만 보면 되겠는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예스24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크게 상승했고, 이미 오늘도 약 6% 정도 이제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업체 또한 이제 1년간의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했기에 추천해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4,700원이고 손절가로는 3,23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이제 상승했기에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좀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월요일날 시가거나 아니면은 월요일날 조금 현재 3,700원보다 하락하셨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업체로는 이제 서원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약간 좀 생소하신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동과 관련돼서 동합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주 매출원은 이제 동합금에서 90% 이상 나오고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점유율을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원이라는 업체는 지금 최근에 약 4월 중순부터 1,100원대에서 지금 1,400원까지 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최근에 북한 자원 개발주로 연관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약 2주 동안에 이제 건설업이나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은 현재 북한 자원 개발 관련주들은 아직 상승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더 크게 이제 예상되기에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또한 지금 최근에 좀 상승 폭이 좀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1,300원 부근에 오면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로는 2,3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로는 좀 짧게 1,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약 6%에서 7%로 잡은 이유는 북한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며 하락한다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번째 종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는 이제 게임 관련된 회사입니다.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인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PC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국내에는 이제 게임 업체인 넷마블과 피망, 그리고 해외로는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등 이제 여러 나라의 게임을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유통 중인 주로 게임으로는 이제 FPS 게임, 일명 총싸움 하는 게임인데 스페셜 포스류, 그리고 게임과 최근에는 이과 관련된 VR 기대감으로 인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VR 관련해 갖고 상승했던 게 3월 달인데요. 2월 27일과 이제 2월 28일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이제 거의 상한가 부근 갔다가 약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이제 2차,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 업체의 주가가 하락 추세가 되었다면은 이 상한가가 나온 날의 저가인 4,990원을 이미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전일 7% 상승한 것에 대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로는 8,800원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5,2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 이제 설명해드린 이제 제 추천 기준과는 이제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좀 시가총액이 좀 큰 회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두산 집단 계열에 속한 이제 계열 회사로서 이제 산업 기초 소재부터 원자력과 화력, 그리고 발전 설비와 플랜트, 그리고 건설 중장비와 엔진을 생산하는 등 되게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이제 단일 기기의 공급보다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플랜트 건설 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지도 지금 중요한 회사입니다. 공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창원과 그 베트남의 두 곳에 있으면서 지금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거의 반 정도고요. 그리고 발전이 30%, 그리고 두산 엔진과 건설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도부터 약 1년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3만 원 하다가
14,3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 14,000원 부근이란 이제 가격은 이미 지금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그리고 3월에도 이제 3번이나 이제 바닥을 다져주면서 최근에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수를 지금 하셔도 약간은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는 1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정원 차장님께서 포트 변동이 좀 있죠? 네,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코엘 패션과 AJ 렌트카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엘 패션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정도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엘 패션의 경우 목표가는 제가 6,300원까지는 보고요. 예. 손절가로는 4,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AJ 렌터카 역시 매수가 오늘 종가입니까? 예, 오늘 종가로 하시고 예. 다만 목표가는 17,000원까지는 보시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터카는 목표가가 살짝 높게 책정이 되는데 그만큼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두 종목이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대신에 코엘 패션, AJ 렌터카,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면서 두 종목이 바뀌었고요. 오늘 종가로 코엘 패션, AJ 렌터카 신규 편입입니다. 다음 주에 이 두 종목이 또 잘 달리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죠. 0175번님께서 한전 KPS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44,700원에 비중 20%. 궁금증 많으신 것 같은데 이청원 차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흐름 자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한전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력과 원자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화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그 입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 무엇보다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실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전 KPS의 어제의 어닝 쇼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경영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전 KPS를 결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전 KPS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전량 매도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2200번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이고요. 18,500원에 비중 10%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창훈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국사이버결제라는 회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8,500원에 제가 첫 번째 줄을 쳐놨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자체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매수가가 높다라는 점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보시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 자체도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에 뭐 1% 오르고 3% 빠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은 적은 대신에 하락은 크게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저점인 13,500원 근처를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업계 자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3%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계는 절대 강자가 없는 과점 업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베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비중이 10%밖에 안 담기셨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13,500원 근처가 온다면은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부근에서 13,000원 이하로 가시면 전량 손절을 하시고, 혹시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처음에 매수하셨던 부분은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3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분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4만 7천 원에 20%인데 이청원 차장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중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네.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0% 정도는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재 코스닥의 종목들은 대다수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현 시점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언제 바닥일지 결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것은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급적으로도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라 라고 말씀을 일단은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다음은 8434번님께서 LG 종목이고요. 81,200원에 비중이 굉장히 적네요. 3% 전망 그리고 추가 매입.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분은 좀 추가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오창록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기업의 이제 추가 매수 여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위쪽에 그어둔 선은 이제 매수가인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과거로 돌려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중이 3%시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손실이 그렇게 크시진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지점을 두 군데를 이제 찝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76,500원 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72,000원 선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이제 1차 추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지만 하락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에서 이제 총 뭐 10%나 20%로 늘린다고 하셨을 때 1차 매수의 비중을 조금 더 작게 잡으시고 매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신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종목들을 저희가 항상 추려놓는데요. 한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이 이건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원론적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 반드시 매수해도 좋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매우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액면 분할을 했을까? 지난해 11월 27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레포트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를 타개하는 또는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액면 분할은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자신의 기업 또는 실적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1.5%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결코 큰 변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천천히 매수하셔서 단기가 아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될 수 있겠다,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근차근히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괜찮은 수익 날 수 있겠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상심이 크신 종목이고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부식회계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손실 폭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10일부터 지금
4월 10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약 2주 동안 이제 R&D 비용 관련된 이슈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한번 1차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제 3거래일 동안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 부분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장기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 회계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2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 그어놓은 이제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차 하락이 된다면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런 이슈들보다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이제 악영향을 준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규로 매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이제 이 부분이 끝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금감원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신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좀 쉬운 부분이 아니셨을 텐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60선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습니다. 0.8%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2480부터 246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저점 부근에서 저점 하회하면서 오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는 1189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6600억 원, 6700억 원 가까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 눌려 있고요. 특히나 금융 투자 쪽에서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쌓입니다. 개인은 7536억 원이나 삽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1.5%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단 53,000원 출발을 해서 52,2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현대차 1.5% 하락, 그리고 포스코는 2%의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4%까지 지금 낙폭이 커졌고요. KB금융, 삼성물산, LG화학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한국전력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8포인트, 86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0.8%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0.8%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면 전강 후 약입니다. 쭉 흘러내리는 그래프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868부터 857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305억 원 팝니다. 기관, 개인 매수하긴 하는데 하락 맞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4%나 급락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7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8%가 빠집니다. HLB도 오늘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CJENM은 상승하는데 CJENM도 9만원 부근까지 가다가 상승 흐름 거의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그리고 나노스, 바이로맨도 모두 빠지는데 오늘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들 장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지금 3%에서 많게는 신라젠 8%대까지 시총 상위주들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이 간신히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한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넣어두고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코스피의 경우 오늘 하락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특히 특정 지수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 또한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의 경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찌 보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인 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에서 있는 이러한 대외 변수들이 현재 실물 경제로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나아가 코스닥까지 오늘 하락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창록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약 1%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대북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종목들별로 이제 약간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뉴스 나온 것으로 인해 서해 NLL에 이제 풍력 발전 지역을 이제 설치할 것 같다는 뉴스로 인해서 이제 풍력 발전주가 금일 좀 크게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이제 장이 끝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림 산업 쪽 제지 업종들이 제지와 관련된 이제 업종 그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철도주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등락폭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장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금일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더 커졌네요. 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246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장 후반에. 코스닥 시장 역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856.35포인트까지 장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하면서 107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의 시장이 모두 마감돼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북한의 김정은과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 만남 이후에 이번 주에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시작해보니 지난주 금요일 날 2490선, 이 시각 현재는 2460선이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대는 많았지만 30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증시가 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잠시 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이후에 오히려 주가 약세 모습 보였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넘어서 이번 주에 개인은 순매수 많이 했습니다만 기관은 예상보다 오늘도 공격적인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올해 들어서 1월달 이후에 김정은 북한 측 관련된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외국계가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순매수보다 순매도로 돌았다는 것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이런 어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냉담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돼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이제는 5만원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또한 액면 분할주, 그리고 현대차, 또한 남한 측에서 결정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지만 어떻게 보면 산 관련된, 즉 조림 관련돼서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평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 가운데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65만 원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51,900원. 그러니까 50분의 1 액면 분할했는데 원래는 53,000원입니다. 53,000원이 오늘 1,100원 정도 하락한 51,9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 이제는 자녀분들에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려고 해도 너무 비쌌는데 이제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증권사 페이퍼들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몇 가지 해석 방법을 좀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신 것처럼 4월 27일 날 잠깐 돌아가 보겠는데요. 4월 27일 날부터 매매가 종료됐습니다. 이때 265만 원이고요. 이것을 50분의 1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53,000원인데 지난 5월 27일 날 265만 원의 개인이 약 40% 이상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개인이 이렇게 40% 이상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은 상승할 것이다 평가했는데 오늘 개인의 비중이 역시 많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4월 27일 날 매수하셨던 즉 53,000원대 사셨던 분들은 오늘 손실 구간에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정하기보다 일단 아직까지 좀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한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200만 원대 종목들이 다시 한번 51,000원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지금 당장 오른다 내린다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차트와 모습의 패턴들이 익숙해지는 한 달 정도까지는 판단 유보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4월 27일 날 매수하셨던 개인들은 이 시각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키스코홀딩스가 액면 분할했습니다. 오늘 액면 분할했는데 오히려 1.05% 상승한 14,400원의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한국프렌즈 이 종목도 오늘 액면 분할했습니다. 5,000원이 1,000원이 됐고요. 또한 마지막 종목 관련돼서 한국철강들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5,000원이 1,000원대를 되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오늘 11.7% 상승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랜덤워크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액면 분할주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오늘 5,000원이 1,000원 되고 나서 그리고 50분의 1 되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차를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158,000원 그리고 오늘 1.2% 약세가 보이는데요. 자, 현대차가 어저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이번 4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 실적은 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넘어서 현대차가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를 이 현대차 그룹 IR 쪽에서 너무 심하게 좀 프로모션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차 IR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 페이퍼입니다. 이걸 보시죠. 오늘 아무래도 상승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제 나왔냐면요. 2018년도 4월달이 2017년 4월달보다 약 11.1% 상승했고 11.1%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1월달부터 4월달 그러니까 4월달까지 합쳐놓으면 2017년 1월달부터 4월달에 보다도 오히려 올 1월달부터 4월달까지가 1.5% 정도 증가했습니다는 페이퍼입니다. 이것의 강조는 뭘까요? 결국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땐 틀립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4월달이 어떤 날이죠? 이때 한국의 사드 배치가 된 날입니다. 이때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가 됐고요.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이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타는 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 당시 작년 2017년도 4월달보다 올해 4월달이 11.1%밖에 증가 안 했다는 것을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작년 4월달보다 어쩌면 이번 4월달이 최소한 20% 때로 30% 상승해야 되는데 11.1% 가지고 이것을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만큼 현대차의 어떤 중국 그리고 해외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차가 4월달 실적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1.25% 하락과 큰 흐름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다른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솔홈데코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선창산업이 오늘 상한가고요. 이건산업 그리고 자연광경도 상한가 인근한 즉 20%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죠?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뭐 조경, 환경, 조림 이런 부분들 주로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을 최근 들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관련돼서 1차적으로 북한 산을 조경하겠다 그런 어떤 공적인 표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부분들은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한솔홈데코를 비롯해서 이건 산업들 이런 종목들은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 보겠고요. 또한 며칠 전에 모 자료 어떻게 보면 통일경제연구소 자료가 있는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뚱맞은 부분인데요. 주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2016년도 일단 북한은요 경제강국 건설을 비중 있게 강조했다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산림복구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일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기본의 키워드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산림복구를 위해서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그리고 보물산으로 변화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앞서서 상한가했던 그런 어떤 조림 관련주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의 모습 기록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0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종목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들도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제가 눈에 띄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 여전히 오늘 주가가 약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은행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즉 한국의 기본적으로 경상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걸 먼저 말씀드려볼 것 같은데요. 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정보통신,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 반도체 부분들이 예상보다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수출 기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 301억 그리고 정보통신은 약 76.3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40% 때로는 전기전자 제품이 20% 이상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출 이후에 우리가 수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수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 드려보기 전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수입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승용차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들어서 2017년도 대비로 2018년도가 결국 외제차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2018년도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0% 관련돼서 18.4%가 외제차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 하락하는 걸 보면 이제는 그나마 현대차 그룹의 내구성, 즉 국내차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탄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국내차를 넘어서 해외차를 수입해서 타신 분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상승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가장 이슈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각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정부가 이제는 남북 경협 관련돼서 조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5일 날은 어떤 모습이 기대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림 그리고 이런 조경산업 관련주의 종목들 다음 주 5일 날 좀 상승할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퀘션 마크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 때론 업종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흐름도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새롭게 장이 시작이 됐는데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그 만장일치로 그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었죠. 물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상향 조정됐지만 그 물가 목표 2% 달성이 급격하게 이제 기축 스트레스로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좀 나오면서 매파긴 매파인데 그
조건부 매파 이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를 좀 보면서 후행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가 좀 마무리가 된 국내 증시도 그렇게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가장 우려됐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리와 또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무역 전쟁 그 이슈 때문에 조금은 돌파를 못한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족쇄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그 이슈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 신규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증시 상승으로 반등으로 5월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계속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견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종목들이 남북경협주가 아직까지는 좀 쏠림이 좀 있었고 오늘도 좀 급등주 쪽을 보면 철도주라든지 이런 그 건설주라든지 좀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급등을 하는 좀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신규 접근은 조금은 어려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좋으면서 주가 자체는 많이 좀 빠져 있으면서 저평가 부근에 있는 좀 종목을 공략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셀바이오텍이라는 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이오텍 많이들 아실 텐데 셀바이오텍이라 해서는 바이오라기보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 요플레라고 조금 이제 인식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원래 그 동사가 굉장히 그 독보적이었는데 기타 제약사들이 굉장히 좀 신규 진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근당, 일동제약, 콜마 BNH 이런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워낙 그 빠르게 시장 선점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처럼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선점 효과가 MS의 그 확보율을 가져가는데 지장은 없다.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그 듀오락 제품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그 동사의 그 브랜드 듀오락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어린이용, 임산부용, 여성 전용 이런 그 신제품들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업그레이드 중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올해 그 예상치가 영업이익을 봤을 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봅니다만 주가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PER이 한 1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동종업계를 보면 평균이 한 2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좀 부분에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건강식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타 종류 대비 좀 성장세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여력은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끝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를 43,500원 부근 위아래로 5가 정도 부근에서 매수 조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45,500원 전저점 라인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한다. 어디까지? 55,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은 또 대체 공휴일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공휴일 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